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제16회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어제 춘천에서 열렸는데요. 3만여 명이 넘는 나들이 객이 한꺼번에 개막 행사장에 몰리면서 심각한 차량 혼잡이 발생했습니다. 안전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을 나온 구급차도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열린 춘천 닭갈비 막국수 축제 개막 행사장 인근 도로. 앞뒤로 꽉 막힌 도로에서 차량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비집고 들어갈 틈을 찾다 가까스로 차량 사이를 통과합니다. 축제장에서 60대 남성이 폭죽 오발탄에 맞았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119 구급 차량도 길에 갇혀버렸습니다. 앞에 뭐 차 막히는 게 있나요? 우리 걸어가죠. 1분 1초가 급한 119 구급대원은 차에서 내려 장비를 들고 현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차가 움직이질 않아서 저희가 한 명은 차 끌고 오라고 하고 저랑 직원 한 명이랑 구급대 한 명이랑 한 500m 정도 도보로 이동해서 당시 춘천 소변공원에서 축제 현장에 이르는 도로 1km 구간이 1시간 동안 막혔습니다. 심지어 현장엔 의무실이 있었지만 사고 발생 직전인 9시에 문을 닫은 상황. 구급차를 버리고 걸어서 구조에 나선 119 대원에 의해 사고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와는 관계없이 축제장은 나들이객들과 인기 가수들의 팬들까지 몰리면서 밤늦게까지 혼잡이 이어졌습니다. 다 못 들어오면 난리지. 저쪽도 꽉 차고. 이날 축제장을 찾은 인원은 3만여 명. 당초 행사 주최 측이 예상한 인파는 2만 명으로 1만 명 이상이 많았습니다. 지자체와 행사 주최 측은 규정에 맞춰 현장에 안전 요원을 뒀지만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린 것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행사 주최 측은 주차 요원을 늘리고 현장 응급실도 연장 운영하는 등 안전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번 축제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나 외부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과 휴일까지 이어지는 만큼 보다 촘촘한 교통과 안전 관리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흔히 사무장병원, 면허 대여 약국으로 불리는 불법 의료기관으로 빠져나간 건강보험료가 3조 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빅데이터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례를 적발하기는 점점 쉬워지는데 실제 환수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사 면허를 빌려 부당하게 보험료 83억을 받아간 원주의 요양병원. 약사 면허를 빌려 운영한 원주의 한 약국은 10억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이렇게 의료법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 불법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빠져나간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2009년 이후 확인된 것만 3조 3천억이 넘습니다.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에서 1,698건이 적발됐는데 경기와 서울, 부산 순으로 많았고 강원도에서 44건, 원주에서만 16건이 적발됐습니다. 과거에는 수사기관을 통해 잡아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 적발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40여 개 유형을 파악하고 공단이 보유한 데이터에 AI 기술을 적용해 분석하는 방식이 주요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공단에 빅데이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격, 보험료, 그게 사업장 그런 데이터를 다 조합을 해서 이 불법 개설 기관의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이렇게 선정하는 데 쓰는 시스템입니다. 실제 수사기관이 불법 행위를 밝혀내는 적발률보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적발률이 5%포인트가량 더 높았는데 건보공단은 데이터 분석 방식을 고도화하면 더 많은 불법 행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이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통해 환수에 힘을 쏟고 있지만 환수 대상액 가운데 실제 환수된 비율이 6%에 불과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속한 수사와 환수를 위해 특별사법 경찰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논의에 앞서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율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민선 8기 취임 1년을 맞아 공약을 점검해보는 알고 보니 시간입니다. 학력 신작은 신경호 교육감의 핵심 공약입니다.
이 신교육감은 학력을 높이기 위한 전수평가가 필요한데 전교조와의 단체 협약이 걸림돌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법적으로 교육감의 평가권이 보장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과 단체 협약 중 뭐가 우선일까요?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이 줄곧 강조한 핵심 정책이 학력 향상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강원 학생 진단평가입니다. 당초 모든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려 했지만 희망하는 학교로 축소했습니다. 이유는 민병희 전 교육감 시절 때 맺은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 협약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체 협약에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주관의 학력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또 교육감과 교육장 표창을 폐지하고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주관하는 각종 경시대회를 폐지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교육청은 이런 조항들을 바꾸기 위해 전교조 강원지부의 단체 협약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협상이 안 될 경우 해지 통보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학력 향상을 하려면 다양한 교육 활동이 필요하거든요. 그 교육 활동에 필요한 그러한 단체 협약을 좀 고쳐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섭에는 임하겠다면서도 학업 성취도 전수 평가에 대해선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교육감께서 하시고 싶은 정책이 꼭 전교조 강원지부 단체 협약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타 시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상당히 무리한 정책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교육감의 평가권이 이미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장 7조에 교육감은 장학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또 교육부가 고시한 교육과정 총론을 봐도 교육청 차원에서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단체 협약이 유지될 경우 법과 고시, 그리고 단체 협약 중 무엇이 우선 적용될지는 내부 검토 중이라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강원도를 비롯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단체 협약을 놓고 전교조와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부가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는다면 교육청과 전교조와의 갈등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릉 산불의 원인을 조사한 국립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전력의 과실 여부를 밝혀내려는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나무가 빼곡한 야산에 거대한 불길이 치솟습니다. 이 불은 민가와 산림 등으로 빠르게 번져 막대한 피해를 만들어냈습니다. 500명 가까운 이재민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강릉 산불의 원인이 2달 만에 공개됐습니다. 국가수는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전선을 끊으며 산불이 발생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국가수는 이 같은 결과를 조사를 의뢰한 경찰에 넘겼고 경찰은 이를 다시 산불과 산림의 특성을 더 잘 아는 강릉시 산림특별사법경찰에 제공했습니다. 산불 원인이 밝혀지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핵심 쟁점은 한국전력의 과실 여부입니다. 강릉시는 우선 한전이 전신주 주변 나무를 소홀하게 관리해 사고를 일으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선에 위협이 되는 나무를 왜 정리하지 않았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전선이 끊긴 뒤 불이 나는 사고를 막는 전력 차단 시스템이 잘 작동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전 관계자를 1차 조사했고요. 또 2차 조사도 한전 관계자를 불러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는 강릉 산불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할 손해배상 민사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한전은 사고 책임이 없다는 기존 주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가 사고 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사고 원인이 한전에게 있다고 밝히더라도 피해 주민들이 손해배상액을 받기까진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속초고성 산불의 경우 민사재판에 첫 보상 판결이 나온 건 피해 발생 4년 만입니다. 강릉 산불 비대위는 조만간 소송인단을 꾸려 손해배상의 규모를 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고요. 20분에서 한 40분가량 해서 1차 소송을 갈 계획입니다. 국가수의 감정 결과가 나온 뒤 강릉시의 수사도 속도를 내기 시작한 가운데 한전의 책임을 밝혔어도 여전히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19년 속초고성 산불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내린 국지적인 우박으로 강원도에서 415헥타르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원도가 시군의 현지 확인을 거쳐 우박 피해 조사를 한 결과 원주 233헥타르, 평창 70, 화천 40, 철원 17, 양구 14헥타르 등 12개 시군에 415헥타르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22일까지 우박 피해 접수를 받아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뒤 농약대와 대파대 등 복구비를 확정받아 복구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응급 환자가 다른 지역 종합병원으로 이송돼야 할 때 응급 차량의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 조례안이 강원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 이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의료인이 응급 환자라고 판단하고 다른 지역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할 필요를 인정할 경우 민간 응급 차량의 이송 경비를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종합병원이 부족한 강원도의 특성상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강원특별자치도와 도의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도와 도의회는 오염수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경남과 제주, 전라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권을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는데 강원 지역만 유독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동해안 6개 시군 지자체와 각 지역 의회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만들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어업인과 도민들의 관심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동해로 남하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중국 해경국은 2023년 한중 어업지도 단속 실무회의를 열고 우리 영해를 통과하는 중국 어선 가운데 동해 북한 수역에서 조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어선에 대한 통신 검색을 실시하고 이를 중국에 전달해 조사 후 조치 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서는 중국 어획물 운반선의 선박 자동 식별 장치 작동 의무화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5월 강원도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에 따르면 5월 강원도 고용률은 66.2%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포인트 올랐습니다. 취업자 수는 87만 8천 명으로 3만 5천 명이 늘었고 경제활동 인구는 3만 1천 명 늘어 89만 5천 명입니다.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분야 취업자는 3만 1천 명,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은 5천 명이 늘었지만 농림어업은 3천 명이 줄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온라인 학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고 소속 학생 없이 교실과 교사를 갖추고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입니다. 원격 교육 설비를 갖춘 공립 온라인 학교는 2024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이번 달 말까지 우기에 대비해 안전점검을 추진합니다. 이번 안전점검 대상은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 49곳과 토사 유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 행위 허가 지역과 지하 굴착 공사 현장 10곳입니다. 사면 상태와 붕괴 위험성, 배수 계획, 임시시설물과 주변 구조물 보호 조치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6년 연속으로 강원도 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춘천시는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국정과제 추진 실적 달성률을 기록했고 참신한 우수 사례를 다수 발굴했으며 실적 향상 컨설팅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수상 수상에 따라 춘천시는 내년도 재정 혜택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원주시가 운전자의 생체 신호를 인식해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기술인 바이오 트윈 기반의 미래차 부품 개발을 위한 지원센터를 건립합니다. 2027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60억 원을 포함해 모두 160억 원을 들여 한라대학교 부지 내에 부품 개발실과 연구실 등을 갖춘 지원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작년 3월 산통부 공모로 시작된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 지원센터와 연계해 원주의 미래차 산업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내린 우박으로 영서 남부에서만 150헥타르가 넘는 농경지에서 농작물이 손상된 것으로 중간 집계됐습니다. 원주에선 소초와 호저, 지정과 판부, 신림 지역의 농경지 120헥타르에서 과수와 옥수수, 고추, 배추, 참깨 같은 작물 피해가 접수됐고 평창에선 박림과 미탄, 봉평 등의 농경지 43헥타르에서 옥수수와 배추, 사과 같은 노지 작물이 손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전히 읍면동을 통해 피해 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 시군은 재해대책반 가동에 이어 피해 면적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4월 강원 영동 지역의 실물 경제는 소비와 생산 회복 흐름이 둔화한 가운데 고용은 완만한 개선세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에 따르면 소비를 나타내는 신용카드 소비지수가 지난해 4월 대비 4.9% 하락한 반면 대형 소매점 매출 지수는 2.4% 상승했습니다. 서비스업 매출 지수는 4.8% 상승한 반면 제조업 생산 기업 경기 지수 BSI는 75로 전달보다 11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난해 대비 2% 늘고 실업급여 수급자는 3.6% 감소해 고용 상황은 개선 추세를 보였습니다. 홍천군 내면 자운지구 고랭지밭 흙탕물을 줄이기 위해 대형 침사지가 만들어집니다. 홍천군은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흙탕물 저감 시설인 침사지에 퇴적물을 퍼내 비가 많이 내려 갑작스러운 흙탕물이 생겨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천 자운지구에는 모두 5개의 대형 침사지가 마련돼 있으며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을 통해 흙탕물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화천군 평화의댐 캠핑장의 이용객이 개장 2달 만에 1,6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화천군은 지난달 캠핑장에 캠핑객 편의를 위해 숙박과 조리 장비를 갖춘 캠핑 트레일러 10대를 설치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장애인, 기초수급자는 절반 가격의 캠핑 트레일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천군은 캠핑 시즌을 맞아 이용객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캠핑장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고군이 6.25 전쟁 당시 도솔산 지구 전투에서 희생하신 호국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내일부터 이틀 동안 2023 도솔산 지구 전투 전승 행사를 개최합니다. 양구 문화복지센터와 도솔산 일원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는 전투 추모 영상이 상영되며 해병대 군악대가 출연하는 호국보훈 음악회가 열립니다. 또 도솔산 지구 전투 전승 행사 추모식, 기념식과 함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훈련 VR 체험, 사격 체험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철원군이 올해 기러기 등 조수로 인해 씨앗이 발아하지 않는 등 피해를 입은 농가 2곳에 육묘 590장을 지원했습니다. 이 밖에 발아 불량과 생육 장애를 겪는 농가 11곳에도 육묘 5,100장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철원군은 철새 등으로 인해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육묘 공급과 같은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서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도내 유치원 만 5세 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유아 언어 발달 기초 선별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는 학년 전 언어 발달 지연 유아를 조기에 발견해 적극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언어 발달 검사 전문기관에서 제작한 체크리스트 문항으로 유치원에서 1차 기초 선별 검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유아는 심화 검사를 받아 지원 대상자까지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